안녕하세요. 경제참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을 거라 믿고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상 멈추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번 주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장 초반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강했던 적이 얼마 만인가 싶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자고 나면 사실 미증시가 요새 많이 좀 밀리는 때가 좀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막상 우리나라 장 열리면 제법 괜찮은 선방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간밤에 끝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8%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아마 테슬라 2배, 3배 레버리지 사신 분들 지금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그것 대비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종목 잘 고르면 네. 굉장히 좋은 계좌의 맞아요.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종목군들 많이 준비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다루지 못했던 종목군들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수 보고 대응하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종목의 투자의 명분과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얼만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느냐 또한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또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죠.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또 제자리를 잡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었는데 네. 자,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어디부터? 우리 제약바이오 한번 오늘 오랜만 아닌가요? 제약바이오?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사실 특정 몇 개 기업만 우리가 다뤘었지 맞아요. 산업 전체적으로 다룬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그냥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그 네. 2024 마무리했을 때 어워즈 했을 때 셀트리온 맞습니다. 얘기했었어요. 네.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때가 오늘 온 갔죠? 거죠. 네,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듣고 오시면 네.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시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무튼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정말 기다렸습니다. 지수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투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닌데 셀트리온 참 못 갔어요. 진짜 안 가는 그죠? 종목.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약바이오에 약간의 수급의 변화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한은의 금리 인하였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사실 저는 한편으로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이제는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쯤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외국인들이 자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그걸 걱정을 했는데 그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미국 장을 가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시에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찾아보니 제약바이오를 선택을 한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죠. 알테오젠 좋고요. 유한양액도 좋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했던 종목군들보다 요새 트렌드가 정말 잊어졌던 종목군들의 어떤 반등세가 좀 강한 맞아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한 엔터 컨텐츠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강했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 계속 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개를 숙였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그 중심에 지금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셀트리온을 봐야 될 때가 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건 셀트리온을 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보이거든요.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가 20배 정도 납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 머릿속엔 그래 셀트리온이 가면 셀트리온 제약이 갈 거야. 셀트리온이 한 5% 가면 셀트리온 제약은 한 10에서 15% 가겠지? 그럼 나는 셀트리온 제약을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본주가 가면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좀 트렌드가 있어서 저는 셀트리온 먼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뉴스가 이게 나왔죠.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 한 줄만 보면 작년에 장사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은 시장 컨센보다 좀 하회했어요. 하지만 이제 두 뉴스가 연달아 나왔거든요. 악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조금은 섭섭한 뉴스가 한번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역대 최대 매출 뉴스가 나왔는데, IR팀이 일을 잘한다. IR팀이 일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뉴스가 되게 헤드라인이 자극적으로 해서 쏟아지더라고요. 그쵸. 한 번에.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 있었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맞아요. 이런 주가 관리를 그동안 왜 못 갔나 싶을 정도로 그쵸. IR팀이 굉장히 좀 열일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이게 아마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뿌려. 자기들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이 부각받으면서 4분기 섭섭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뒤로 바로 역대 최대 매출 나오고,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 완제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밀고 있는 진펜트라, 그러니까 램시마 SC 제형 미국 제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셀트리온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하죠. 우리 올해 3분기까지 판매할 재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 중에 이를 맡겨서 생산할 기업을 이미 선정을 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중에 셀트리온의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5분봉이거든요. 장 초반에는 뉴스가 자꾸 혼재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뉴스야? 뭔가. 이거 우리가 또 셀트리온에 속는 거 아니야? 셀트리온 이거 움직여봤자 오늘 이게 끝 아니야? 하지만 이제 오후에 그런 뉴스들이 관세에도 이미 대비를 할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면서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쭉 올라오는 지금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움직였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과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움직이면 을에 셀트리온도 같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세트처럼 네이버 카카오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데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황제조 갔지만 셀트리온은 그 근처도 지금 못 간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셀트리온이 움직여줬다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좀 해봐도 괜찮지 충분히. 않을까라는 네. 오늘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은 진짜 의미 있는 좀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 같고, 셀트리온이 움직임으로써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분명히 작년 제약바이오를 기억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 특정 몇 기업이 딱 기억에 남는 그런 맞아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일을 잘하고 있고 사업과 미래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는 이유로 못 갔던 종목군들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수익이 더 높은 쪽에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2차 전지라던가 우리가 상방이 이미 많이 열렸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쪽은 지금 아무리 좋지만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차라리 바닥에서 이미 업황 바닥을 찍거나 실적 바닥이 확인됐거나 하는 쪽에 기대 수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쏠리는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이 제약바이오로도 실적을 또 증명해 냈기 때문에 또 가이던스를 워낙 잘 맞아요.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 심리도 같이 좀 적용이 된 것 같고, 약간 저는 셀트리온을 보면 또 기억이 나는 이제 의약품 관세 관련돼서 또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도 맞아요. 저는 참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도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에 대응을 또 잘 해냈더라고요. 지금 FDA 허가를 받은 생산 시설을 이미 확보를 해놨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열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또 가능하고 6개월분의 이런 제품들을 미국 쪽에 확보를 해놨고, 뭐 이런 이슈가 일단 관세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대응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다라는 게 참 다행으로 느껴졌고,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저는 SK 바이오팜이 또 뇌전증 치료제 2027년에는 1위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엑소코프리에 대한 그쵸. 주간 그 처방자 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이진모 본부장님께서도 2차 전지는 올라갈 거라는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가 이제 상승의 어떤 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는 지금 실적의 개선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쵸. 단순히 그냥 우리 어떤 행복 회로, 희망 회로가 조금 가득 담겨 있는 섹터이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그렇죠. 그런데 시장의 기대감. 그렇죠. 저도 약간은 아직은 보수적이라서.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이상할 정도로 실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제가 셀트리온 실적 추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24년도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매출은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왔어요. 물론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회성 비용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회했지만 저는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는 산업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맞아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수급에 관심을 받으면 그때 못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한풀이 하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램시마 IV와 램시마 SC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진펜트라가 드디어 실적에 제대로 얹혀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면 램시마 IV와 SC 이거는 제형의 차이입니다. SC 알테오젠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쵸. 공부를 했잖아요. 일단 그 제형의 차이인데 IV와 SC가 그럼 줄어들고 진펜트라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은 크게 변함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IV를 쓰면서 SC까지 같이 활용 여기에 진펜트라까지 지금 매출이 얹어지는 2025년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24년도에는 진펜트라가 없었는데 2025년도에는 기존의 제품도 여전히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 진펜트라까지 얹혀졌을 때는 훨씬 더 높은 매출과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보일 수 있다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단순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쪽보다 훨씬 더 위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이렇게 실적은 잘 찍혔는데 안 나온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셀트리온이냐 아마 많이들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가면 셀트리온이 과거에 이제 따라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두 기업이 완전히 같은 계열의 회사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비슷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우리가 설명서를 줄 테니 이렇게 생산을 해줘.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TSMC처럼 고객의 요청사항에 맞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지금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다른 결이나 우선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이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작년에 벌써 이미 알테오젠과 유한양액 그리고 삼천당제약처럼 개인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까지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을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내 매출보다는 유럽과 북미 매출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2024년 기준으로 숫자를 좀 뽑아봤더니 유럽이 연매출 1조 5천억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북미도 뭐 인플렉트라라든지 트룩시마,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제품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FDA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팔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가격을 정해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판매가 시작됐다라는 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죠. 첫 번째, 기술력적으로 경쟁사 대비 효능이 좋다. 두 번째로 가격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물론 이제 같은 회사지만 각자 영위하고 있는 본업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쪽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진짜 오랜만에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는 만큼 또 이야기할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 대응을 잘 해냈다는 거, 그쵸. 그리고 실적도 바탕이 됐고 가이던스 제시도 잘 했다라는 부분, 또 뭐 올해 지금 말씀하신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1조 매출을 예상을 한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진펜트라 매출이 중요하다. 셀트리온은 이런 얘기가 항상 좀 따라 붙었던 기업인데 올해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모습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오랜만에 12월 이후에 또 오랜만에 어느 정도 꽤 유입이 됐어요. 네, 터져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금투, 뭐 연기금 동반적으로 다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까지 추가적인 뭐 내일 하루만 반짝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여기서 보면은 계속 이 가격대 이제 20만 원 돌파가 진짜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는 19만 원도 돌파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동안 못 간 만큼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새로운 또 가격대를 형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 좀 그건 있어요. 또 늦을까봐 속도가. 근데 이제 맨날 너무 늦어서. 제약 바이오의 어떤 우리가 거는 기대감이 네. 사실은 속도잖아요. 그래서 그니까요. 속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다를까? 저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고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본연의 어떤 기술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대내의 변수인 관세 예고에 누가 더 유연하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갈리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팜은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본업이 좋은 걸 떠나서 그냥 투심의 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팜은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제외를 해보면 나머지 뭐 유한양액, 대웅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도 사실은 이미 아마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 되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GC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필수 의약품이라 뭐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뭐 관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보통 그 동안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셀트리온을 저희가 오늘 많이 스터디를 하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 지금 언급하는 기업들 중에 셀트리온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기업 SK 바이오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의 대웅제약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GC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 기회에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바 셀트리온도 ADC 분야의 또 사업 진행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좋을 때 좋은 뉴스가 계속 쏟아집니다. 계속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ADC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용 생산 시설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ADC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총 5공장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돌아가는 가동률까지 감안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상방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이 속도가 처졌는데 사실은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더 무서웠던 것은 생각을 해보면 삼바보다는 셀트리온이 더 원래는 강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동안에 자꾸 이제 그 박혀있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는 셀트리온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싶고 결국엔 제약바이오의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실적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니까 확실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좀 쉽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쭉 보면
중간에 약간의 플랫한 현상을 좀 보여주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2023년에서 24년도, 25년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중간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가 무슨 시기냐면 유럽이랑 북미에 지금 이 짐펜트라라든지 대다수의 제품을 깔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 비용 때문에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셀트리온은 실적적으로 정말 지금 탄탄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관심 가지시는 분들 오랜만에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기존의 대형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기존의 대형주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대웅제약, 유한양행 아까 표에도 나왔었는데 그쵸. 그 종목들도 흐름이 지금 괜찮아지고 맞아요. 있어요. 추세 자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종목군들 또 주식 정음을 통해서 좋은 타점이 오면 또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주식 정음 어플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종목 최근에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종목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100% 준비가 되진 않았어요. 100%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 이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도 우리가 펩트론 스터디 할 때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약물, 약효, 지속형. 이것도 이제 거의 유사한 건데 펩트론이 이제 비만과 당뇨 쪽이라면 이쪽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질환 쪽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약효를 좀 지속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파트너사 룬드백이라는 곳하고 에보뮌이라고 하는 이게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들 해요. 이쪽과 같이 지금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직 확실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단점이 당장의 매출이 적어서이거든요. 매출이 적은 기업은 언제 가장 불안하냐면 3월 다가올 때가 불안합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데 이 기업의 작년 매출을 쭉 보면 흑자 전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 매출처가 있나 봐요. 네, 뭐 매출처도 있었고 기존의 계약금이라든지 마일스톤으로도 지금 이제 돈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저는 뭐 제가 그동안에 퓨처캠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뭐 다른 뭐 ABL 바이오도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전혀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 못다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두 군데를 좀 체크를 했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 큐라클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시총이 좀 작아요. 그리고 조금은 더 이제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제 정음을 통해서 네.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좀 빠르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전력기기가 무조건 좋다, 반도체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기기 안 좋다, 반도체가 안 좋다, 그건 아니지만 시장이 변화하는데 우리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저는 빠르게 변화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것들도 좀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는데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큐라클 종목들 지금 보니까 추세가 상당히 좀 좋게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특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한동안 좀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들어가서 언급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주식 정음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너무 시장을 한쪽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시선 자체를 넓게 확장을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분산 투자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밸런싱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다음 주 경제창도 또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식정음 어플도 많이 깔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